오늘은 그 태양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이 OCI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OCI라는 기업이 무슨 일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는 왜 이렇게 연일 좀 하락을 하는지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흔히 OCI 이꼴 태양광 관련 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폴리실리콘 때문이죠. 현재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 그리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초 그 소재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TDI랑 과산화수소, 카본 블랙, 피치와 같은 좀 다양한 제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OCI라는 회사는 두 가지 사업이 좀 메인인 것 같죠. 하나는 베이직 케미컬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카본 케미컬 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그 베이직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TDI라는 거는 휴캠스라는 기업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 폴리우레탄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신발, 가구, 그러니까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식각, 세척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과산화수소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파트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카본 케미칼 부분을 좀 보면, 여기 피치라는 거는 알루미늄을 재련을 할 때, 이 알루미늄을 자를 때 많이 쓰이는 바인더의 원재료이고요. 그 다음에 카본 블랙이라는 거는 이 고무의 탄성을 좀 좋게 만드는 소재로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타이어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OCI라는 기업은 전방 산업이 태양광 발전, 반도체, 타이어, 페인트, 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태양광 발전이랑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론 비중이 이 44%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그 OCI 3분기 IR 자료를 보시면 여기 베이직 케미칼, 그러니까는 이 폴리실리콘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파트에서 거둬들이는 영업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에 베이직 케미칼 부문 매출액이 한 3,600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500억이나 되죠. 그러다 보니까 OCI 이퀄 폴리실리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OCI 재무 테이블을 좀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를 주구장창 기록을 하다가 올해 2021년 수치를 보시면 거의 배가 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특히 그 안을 좀 쪼개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쪼개보면 하반기, 올해 하반기만 보면 가히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익률도 같이 늘어난 걸 좀 볼 수 있죠. 그럼 OCI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핵심 제품인 단연 이 폴리실리콘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는 거는 폴리실리콘 가격인데요. 이게 2019년에만 하더라도 한 8달러였던 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거의 22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3배가 올랐는데, 물론 이거는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형상도 맞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그 저변에는 바로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이 폴리실리콘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 신장 지역에 더해서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물량의 한 80%를 혼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이 메리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강제 노역으로 생산을 하는 거라서 인건비가 거의 아예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지역에 인건 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찌됐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그동안 폴리실리콘의 가격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물론 전기료 이슈도 있지만은 그런 우위 때문에 가격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현재 지금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이 시장에 물리는 풀량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OCI 역시 가격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해 그 하나솔루션이 이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어느 정도 OCI의 수혜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쟁사가 사업을 접는다는 건 어찌됐든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더 줄어든다는 거니까는
이제 공급 감소 효과로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OCI는 점유율을 늘릴 기회라고 판단을 한 건지 증설 계획도 발표하면서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좀 일부 반영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그 OCI 같은 경우에는 군산 공장에 있는 이 폴리실리콘 설비를 말레이시아로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이유는 이제 한국보다 전기료나 이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조만간 늘어나는 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저렴해진 상태에서 가격 상승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이제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뿐만 아니죠. 여기 반도체용 실리콘,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SK 실리콘이랑 한 3천억 정도 이제 공급 계약 체결된 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는 5,700억으로 이제 증액이 되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도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과산화수소도 이 동우화인캠이라는 이제 기업이랑 이제 무려 5천억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현재 이 OCI가 체결하고 있는 공급 계약권을 다 합쳐보면 중간에 늘어나는 것까지 다 합쳐보면은 약 3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현재 그 OCI의 시가총액은 한 2조 5천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이 저평가 논란에 좀 불만이 있는 거죠. 특히 또 가장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캠이랑 같이 2차전지 음극재 그 소재도 생산을 하면서 이제 미래 먹거리도 하나씩 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 10월 달을 기준으로 이제 크게 연일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본업도 수혜를 누리고 있고 미래 사업 구상도 잘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글로벌 경쟁사, 이 폴리실리콘 경쟁사인 뭐 독일의 바커나 뭐 홍콩의 GLC 뭐 이런 중국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앞서 언급한 이제 경쟁사들, 이런 해외 경쟁사들의 증설이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장 중국의 이제 퉁웨이 같은 기업만 하더라도 이제 생산 캐파를 20만 톤까지 늘린다고 하고, 또 이제 중국의 그 TBEA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40만 톤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증설하는 공장의 규모를 보면 고작 35,000 메트릭 톤, 그러니까 35,000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이런 엄청난 공룡 기업들이 크게 증설을 하고 조만간 여기서 생산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기사의 제목 같은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이제 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의 수요는 굳건하고 전 세계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은, 근데 사실 한국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얼마 안 되고, 또 기업 단으로 내려가서 보더라도 이 전 세계 최고의 이 태양광 회사인 이 론지솔라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딱히 투자 발표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여타 뭐 화학이나 철강 섹터처럼 이제 올해가 피크아웃이 아니냐는 견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폴리실리콘 판매를 필두로 이제 3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제 거의 50%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냐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비단 그도 그럴 게 지금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그 바커라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10.98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중국의 퉁웨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3%, 한 14%인데, 근데 뭐 이러저러한 거 다 차치하더라도 현재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예상 영업이익률이 무려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이 OCI의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OCI의 주가, OCI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지금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이제 유지되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에 증설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제 이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절감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또 절감을 통해서 이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이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기사 제목처럼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사실 상단에 형성이 되면
그조차도 사실 수혜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로 하고 있는 뭐 앞서 2차전지나 이 도시개발 같은 포트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 신사업이 주가 멀티플을 좀 받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에서 15%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신사업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매출, 그러니까 신사업의 매출이 이 전체 발생하는 매출의 이제 15%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이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5% 남짓이기 때문에 이제 신사업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오를 거라는 논리는 조금 더 증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OCI를 좋게 보고 있거나 혹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첫 번째로 이 OCI의 메인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단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매크로 이슈인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제재가 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메인 플레이어, 이 태양광 쪽에서 메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 기업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긴 터널을 뚫고 좋아지고 있는, 근데 한편으로는 고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이 OCI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